와보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 피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차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와보고등학교 가르쳐 오면서 이렇게 여름부터 학생들을 좀 가르치게 되는 게 처음이에요. 항상 1월부터 가르쳤었거든요. 빨라도 12월부터 가르쳤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7월부터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당연히 좀 쫄려서겠죠. 네. 오히려 조금 역설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최동선 소장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게 5등급제가 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보고등학교가 이전에 그 교육과정 개편, 지금 현행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 09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자공고 해지된 이후에 이전과 이후, 올해 9월에 자공고가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과 이후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불리는 분명히 작동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한 학생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요행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버님들께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학생들도 거기에 좀 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뭐 우선 좀 오프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요번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고3 모의고사는 간헐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요. 뭐 안정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고2 모의고사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10번 보면 8번 이상이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한 3등급 정도의 실력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꾸 이제 와보고 하면 보통 수학 얘기 좀 많이 하시니까 영어는 날로 먹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충격들을 좀 많이 받아요. 딱 가서 이제 태어나서 이런 좀 처음 받아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뭐 사실 우리가 일단 대학만 보내놓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거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대학 가면 아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카이스트 진학한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화학 쪽으로 꿈을 좀 크게 꾸던 학생이었는데요. 요번에 2학년 진학하면서 너 그래서 화학과 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경영학과 갈 거라고. 왜? 이랬더니 1학년인데 다른 애들이 교수님이랑 화학을 가지고 토론을 하더래요. 자기는 그 토론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난 그냥 카이스트 경영학과도 좋다더라. 경영학과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응원해주면 그만큼 부응해서 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보고등학교는 조금 가혹하리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수능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요. 좀 쓸데없는 걸로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교 선택은 이런 학생들이 하면 좋다라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을 좀 차치하고, 영어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학생의 어떤 성향 측면에 있어서 이런 학생들이 와보고 가면 좀 이득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시험 범위는 보통 요 정도고, 교재는 이런 걸 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된다. 그리고 도대체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이제 좀 자주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왜 또 꺼내놨냐면요.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뭐 전교 1등 하는 학생들도 있고 1등급인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친구 뭐 이런 뭐 거의 다 누군지 기억나요. 뭐 땡땡이라고 해도 기억나고, 뭐 이렇게 땡을 한 글자만 그려도 다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요번 1학기 1차 시험에서도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전부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가르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시험은 확실히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게 훨씬 중요하고, 거기서 좀 탄력을 어떻게 받는가가
그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부고등학교 시험 범위와 교재는 또 한 줄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능 연계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2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인데 예전에 자사고나 과고 애들 이런 애들 보면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수능 관련된 공부를 하고요. 2학년 때는 뭐 심화된 내용도 공부하겠지만 재수생처럼 또 수능 공부를 해요. 그럼 3학년 때는 더 심화된 걸 공부하지만 삼수생처럼 공부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 바로 어제였죠. 어제 1% 내외가 될 것이다. 이제 1%, 1.5% 내외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영어 1등급의 비율 수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율이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평가가 된 지 이제 4년, 5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전에 뭐 2010년대, 2013년, 2014년 이랬을 때 시험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워낙 영어를 안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최동선 선생님 말씀하고도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대학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비율적으로는 맞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맞는데 요즘 아이들이 또 공부를 워낙 안 해요. 정말 워낙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와부고등학교 가르치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디스트랙션 어떤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책들을 마련해 두는 게 매우 매우 소중하고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뭐 사실 과거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와부고에서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이 아니라 올해 기준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학년은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냐면요. 일단 교과서가 2개, 3개 단원인데 그럼 우리가 총 30문제 중에 2개, 3개 단원을 하면은 거기서 몇 문제가 나올까?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 하면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다. 혹은 많으면 이제 어법 포함 2문제. 정말 이렇게 많이 냈다고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이 냈으면 3문제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원별로. 그래서 교과서는 들러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교과과정 개편이다 그래서 교과서가 이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서술형을 강화시켜서 뭐 이런 교과서로 뭐 이제 바꿉니다. 뭐 이래도 와부고를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수능 특강 연계 교재나 수능 특강 라이트 교재 1학년 건 안 쓰고요. 적어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보통 시험에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 뭐 교육과정이 개편됐다 이런 것들은 별로 저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때때로 이게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요. 지금 제가 와부고 1학년에서부터 3학년 선생님들을 다 읊을 수 있고 그 선생님들이 어떤 출제를 좋아하시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시험지를 좀 분석한 지가 꽤 몇 년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잘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요번에 2, 3학년으로 다 빠지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한 분께서 이제 새로 전근 오신 선생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첫 시험에서도 안 하셨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대개 어떤 지문들이 나오냐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뭐 유흥거리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고 뭐 이를테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원리 이런 것들 혹은 뭐 요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 좌뇌 우뇌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수능 기출인데요. 올해 2학년 친구들의 지금 1학기니까 수능 3개년, 수능 2개년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은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2학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2학년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한 4년 만에 보는 현상인데 교과서를 한 과씩 수업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테드와 비슷한 어떤 연설문들 이런 것들이 한 과씩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대동소이하지만 결국엔 포커스는 수능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내 그 어느 학교보다
사실 뭐 우리가 뭐 일반고,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목고, 자사고 하나로 묶고 일반고라고 하고, 또 이제 일반고 중에 이제 학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갓반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부고는 뭐 현재로서는 갓반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고 대비해서 그냥 순수 텍스트양으로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도 시험 범위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가?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물어봅니다. 그럼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영어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영어는 못해도 되는데 영어라는 과목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신 기출의 특성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년에 비해서 항상 한 학년 더 높은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교재와 추가 지문.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영어가 조금 소외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수능을 좀 완전하게 맞춰 놓는다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갔다가 3학년 때는 수학이나 과학에 좀 많이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와부고등학교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현 1학년까지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부터는 뭐 영어도 다른 과목이 다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다 잡기 위해서 혹은 뭐 최저 등급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전략을 짤지는 모르겠지만 자공고로 다시 이렇게 좀 다시 재지정이 된다면 좀 유연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높은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닥터 가자니가라는 분께서 뇌과학의 어떤 선구자신데 이제 뭐 왼쪽 눈하고 오른쪽 뇌하고 연결돼 있는데 오른쪽 뇌는 또 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에 닭을 보여주고 오른쪽 눈에 닭을 보여주고 왼쪽 눈에 삽을 보여준 다음에 왜 삽을 고르셨어요? 라고 하면은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우뇌와 연결되는 왼손으로 쓸 수는 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되게 이게 뭐 뇌는 오른쪽이고 몸은 왼쪽이고 그럼 눈은 뭐야 막 이럴까 헷갈려가지고 학생들도 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인지 과부하가 시험에 요게 요번에 시험 문제예요. 요번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본 시험 문제인데 중간고사 분석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타 학교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빈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빈칸 얘기하지만 빈칸 추론 문제거든요. 근데 추론적인 요소가 없어요. 원래 빵꾸가 뚫려 있던 부분에 끽해야 어려운 단어 넣어놓거나 끽해야 부정언어 넣어서 헷갈리게 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와부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요 밑에 부분을 좀 영작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다 알아들은 사람만이 이걸 추론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요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킬러로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을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들. 근데 이런 단어들이 다른 학교 2, 3학년에 어떤 출제랑 비교했을 때도 뭐 그렇게 썩 다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또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단어들, 내신 대비 때는 학교 교재 내용들을 좀 단어를 외우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수능 단어장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아주 너무너무 울려 그래요.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렇게 쓴맛을 보고도 모르겠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이 중에 하나 틀린 거 골라라 해도 어려울 만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와부고등학교 그래도 동아고처럼 아주 좀 되게 진짜 뭐 영문과 진학 학생을 위한 문법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냥 정말로 수능 수준에서 그리고 내가 글을 읽기 위해서 어떤 구문 능력을 도와주는 문법까지만 접근합니다.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지적으로 부하를 주는 부분들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제가 이게 이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답은 이겁니다라고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인지적으로 부하가 온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추론해낸다? 뭐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뭐 이런 문제들을 쉽게 맞춰낼 수 없고요. 그리고 기본 이상의 어법 실력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준수함 이상의 어휘력을 요구합니다. 중학생 치고 단어 많이 안 해는 어떤 뭐랄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와부고등학교를 들어오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와보고등학교를 내시 이게 진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내신이 막 195 이렇게 안 되는 학생은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그냥 준수함 이상이라는 건 기본 수능서를 그래도 적어도 몇 바퀴를 돌렸다기보다 랜덤으로 100개를 시험 봤을 때 한 70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준수함 이상이 지금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 지금 중3 2학기로 넘어가기 전 요 수준이고 와보고등학교에서 1등급 맞은 학생들은 항상 랜덤으로 100개 시험 보면 한 90개 이상은 항상 맞춥니다. 그래야 조금 1등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등급 경쟁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는 다행인 건 그래도 1등급이 10%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80개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나. 근데 그 100개라는 게 수능 기출 기준으로 네, 그 각 출판사에서 그 수능 기본 단어라고 해서 파는 책들이 있고 수능 심화 단어라고 그래서 파는 책들이 뭐 이름은 제각각인데 많잖아요. 근데 수능 기본서, 뭐 이투스북으로 치자면 워드마스터, 능률로 치자면 능률복화 이런 단어들을 랜덤으로 100개를 봐서 아무리 뭐 단어입니다. 단어. 네, 네. 단어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어떤 내신 대비를 시작할 수 있다. 단어만 외우다 끝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내신 특성을 좀 이런 식으로만 분석해봐도 학생들 힘들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인데요. 자기 해석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 워낙 제가 많이 써가지고 이제 좀 특징적이고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밑에 것들을 이거를 PPT를 올려드릴 테니까 학생한테 한번 해석을 시켜보세요. 이게 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냐면 이 안에 있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면 절대 안 되냐면 이걸 이렇게 보고 우리도 이제 잘 못하는 외국어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외국 가서 뭐 이렇게 햄버거 시켜 먹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험 문제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 인지적으로 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로 시원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득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거는 요번 시험에 나온 건데 이런 유형은 좀 매년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실제로 이것도 사실 엄청 쉽지 않았던 게 이 위에는 이제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제 몸한테 잠을 자라라고 개시를 시키는 호르몬이지 실제로 잠을 자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추론적 요소를 더해서 이제 밑에 선택지 중에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대충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지만 저런 문제가 대여섯 문제 나왔을 때 모두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일정 수준의 영작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없었는데 급조해서 넣은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작년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짠 것 같이 영작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강화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영작을 내시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억지스럽게라도 영작 문제를 내기 시작했는데 와보고등학교 영작 문제의 특징은 이 동아고등학교 설명회를 어머님들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큐이암학원 것도 많이 올라와 있고 보실 수 있겠지만 거긴 되게 복잡한 문장의 어떤 굉장히 지엽적인 문법 그런 것들을 아주 희한하게 이용해서 그걸 맞춰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영문과 갈 거 아니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뭐 제가 동아고를 본의 아니게 좀 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이제 영어 교육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뭐 그분들께서도 본인들만의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와보고등학교는 그렇진 않아요. 요거 이제 빈칸 채우는 거 말고 2-2번인데 윗글은 cage-free eggs와 electric cars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어떤 mindfulness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로 할 거면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할 거면 한국말로 했어야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이제 마인드풀니스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라 그랬는데요. 조건은 여기 있는 단어만 써서 영작하세요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였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갖고 오신 글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우리가 배운 건 electric cars를 사는 게 이제 전기차를 사는 게 오히려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망각한 채 살면 안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닭들을 풀어서 기르는 것들이 어떻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 두 개를 연관지어서 답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틀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으니까, 얘만 배웠으니까. 자꾸 이것만 쓰는 거야, 학생들이. 뭐 잘 썼더라도 이것만 쓰면 감점 혹은 뭐 오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영작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런 유형을 좀 처음 봐가지고 이때 요번에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영작보다는 이런 채워 넣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뭐 결국에 어휘력인데 어브로드가 이제 뭐뭐에 탑승하여라는 전치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 이름만 써주면 되는데 찰스 다윈이 탔던 배가 뭐냐? 그 배 이름만 써주면 뭐 더 비글인가 그렇습니다. 그 배 이름 써주면 되는데 요걸 몰라서 좀 다 틀리고 이 위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영어는 뭐 품사마다 모양새가 달라서 그 모양새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여기도 표시를 하는데 원래는 to resist로 나왔던 게 여기서는 형용사 형태 resistant로 써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위에는 inversely 부사로 나왔는데 여기서 형용사 inverse로 써줘야 되고 이제 여기서는 conservation이라는 명사형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분사형인 conserved로 써줬어야 정답이 인정되는 이제 뉴턴의 뭐 고전 물리 뭐 이런 것들인데 참 재밌습니다. 저도 가르치다 보면은 저도 새로 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정 수준 이상의 영작 능력이 좀 새롭게 추가됐어요. 최근 와부고 학생들에게.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좀 쓰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 끝에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과 심화 문법을 가르치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제시문을 줬을 때 이걸 쓸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학원에서 좀 계속 시키고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 하고 들어왔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 지금까지는 한 중1 때부터 중2, 중3 초반까지는 좀 원어민이랑 좀 많이 부딪히고 학교 점수 좀 박살나도 뭐 그러면 안 되죠. 학교 점수 내신 점수만 좀 채우고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영어를 공부로 하지 않고 영어를 말로 막 하는 학생들이 딱 한 1년 걸려요. 이 지식을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음을 영어 점수로 전환시키는데 딱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또 이제 한 번 전환 딱 하고 나면은 탄탄하게 안 무너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건 제가 또 강조해도 뭐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휘력 정말 제가 이제 우리 학원 좋다 와부곤 이런데 우리 학원에서 정말 잘 가르친다 이걸 말씀드리러 나온 건데요. 학생이 시험지 내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면 새로 생기는 등급제에서 제 생각 2등급 밖으로 2등급 끄트머리가 과거에 4등급 초반이잖아요. 2등급 끄트머리 밖으로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담금질을 스스로 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매일매일 이게 과거보다 단어 외우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오후 1시부터 요번에 7월 초에 와부고등학교 시험도 좀 맞물려 있고 학생들도 시간이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중학교 때 학생들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뭐 우리 아이가 영재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 떨어졌어요. 그리고 들어왔어. 수학과학은 자신 있대요. 알겠어. 난 영어 선생이야. 저한테 와서 공부하는 거 어때? 처음 오면 저랑 얘기를 하잖아요. 어때? 이러고 수학과학은 자신 있습니다. 아니 영어는 수학과학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저는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신 대비는 세분화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매터리얼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최소 3반에서 4반 정도 세분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정말 학습 태도는 좋은데 영어 못하는 학생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잘하는데 학습 태도 안 좋은 애들도 있고 중학교 때는 그냥 한 번 보면은 기억나니까 다 썼는데 머리는 완전 좋은데
스마트폰 중독이야.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요거를 제가 좀 철저하게 짜내고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인데, 조교들도 제가 직접 제 수업 중일 땐 조교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교육을 시키고 할 텐데, 무엇보다 이제 휴대폰, 패드 이런 거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는 저는 와부고등학교를 그래도 쭉 가르쳐 왔으니까 다른 학교 애들이 집중 못하고 와부고 애들은 보면 다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했는데, 요즘에는 와부고등학교도 좀 위험해요. 이 코로나 전후 세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이러더라도 철저하게 통제해 주셔야 되고, 저도 학원에서 절대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공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커리큘럼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확정은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마다 수준이 너무 달라서. 근데 확실하게 할 건 뭐냐면 고2, 고3 수준으로 아마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고1 모의고사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면 비타민을 먹으면 몸에 좋아. 뭐 그럼 다음 중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비타민을 먹으면 몸에 좋다. 뭐 이런 거라서 이제 사실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해석하면 풀리는 거고. 이제 고2, 고3 되면은 이제 어떤 과학적, 철학적, 경제적, 심도 있는 내용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거예요.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읽어줘도 무슨 말이야? 엥?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거나 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변적인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내가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고 추론적 요소가 들어간 것들도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풀리는 것들을 공부하는 건 와보고 내신을 위해서도 수능을 위해서도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그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야. 고2 모의고사 정도에서 거기서 시작해요. 고1 모의고사는 우리 학원에서 6등급 맞은 학생이 있으면 창피한데 이런 얘기하면 중학교 때 영어를 아예 안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왔는데 막 갑갑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was라는 동사가 있는데, 야, 이 비동사잖아. 비가 아닌데 왜 비동사? 거의 이 수준인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이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요번에 내신에서는 6등급이고 요번 고1 모의고사에서는 또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가 그 학생이 대단하다, 내가 잘 가르쳤다, 이게 아니고 고1 모의고사가 그만큼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모의고사 대비 뭐 안 해요? 응, 안 해. 단어 열심히 외워 라고 합니다. 고1 모의고사는 뭐 변별력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 와부고에 대비해 봤을 때 전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밤마다 다를 겁니다. 이미 문법을 좀 고등 선행을 많이 해놔서 문법에 대한 기초가 탄탄한 학생들은 좀 심화 구문으로 갈 거고요. 어려운 문장 읽는 연습으로 갈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법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자체 교재는 그래도 고2 이상의 수능에 맞춰진 것들이 좀 많아서 시중 교재를 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시중 교재를 쓰면은 또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좀 많으세요. 우리 애 이거 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실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겨울방학 넘어올 때도 자물쇠 할 때도 시중 교재 중에 되게 유명한 교재를 한 권 썼습니다. 뭐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 애 이거 했다. 또 하냐? 우리 애 무려 이거 중1 때 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교재는 제 자체 교재든 시중 교재든 수업을 하고 나면 관련된 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복습 시험을 봅니다. 복습 시험 뭐 50명, 4명 통과. 나머지는 전부 재시험.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자꾸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관계대명사의 뒷구조는 어떻게 돼? 그럼 관계대명사 절은 완전한 거야? 이 두 개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학생들은 못 느껴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뒷구조를 봤을 땐 관계대명사는 스스로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대명사 자리가 하나 없어요. 이 자리에 지금 제 눈엔 발표자가 없습니다. 내가 발표자니까 저는 제 눈에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뒷구조는 불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그 절을 봤을 땐 당연히 완전한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이미 습관이 절여져서 관계대명사 뒷구조 불완전, 관계대명사 뒷구조 불완전, make, have, let, 사역동사, 동사 원형, 이거에 뭔가 절여지듯이 세뇌돼 버려가지고 어떤 문제풀이에 세뇌돼 버려서 이 어떤 논리적인 문법도 사실 다 규칙이고 논리거든요.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좀 연습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의 기본은 단어인데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말까지 부를 거고요. 아마 여기서 좀 나고자가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구태여 야 너 나가 이렇게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나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거고, 저는 오히려 나고자가 없는 게 제가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너무 다 편하고 행복하면 그 학생들한테 조금 나중에 미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때 집에 보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널 혼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제가 집에 안 보내주면 좀 무서워할 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별 독해 과제가 이제 특히 저학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고3이 됐으면 고1 걸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1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이미 고3 거 다 해놓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학생들에 맞게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까지 제가 다 솔팅을 해서 나눠 드릴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와 복습시험인데 이제 주 2회죠. 한 번은 모의고사 보고 한 번은 제가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나 구문적인 내용을 가르친 게 있다면 반드시 복습시험 보고 반드시 이 친구가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번에 이제 보통 우리 학원에 국영수를 같이 듣는 학생들이 좀 많고, 저도 요번에 국영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듣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다 듣게 되면 어차피 월화수목금이 비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에 좀 제가 불러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아주 내가 배울 게 많은 학생들은 이제 좀 이쁜 말 쓰자면 상승 여력이 많은 학생들은 뭐 특강을 듣거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웬만하면 자습하는 게, 자습한다고 뭐 돈 내고 이런 거 안 할 거거든요. 자습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그냥 집에 있으면 뭐 핸드폰이나 하지,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은 무조건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제 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와부고등학교 시험을 보면서 매해 좀 꽤나 적중률이 높은 편이고, 이런 어떤 빈칸 같은 것들도 서술형 같은 것들도 적중을 곧잘 시킨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만큼 같은 교재를 써도 학교에서 잘하려면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와부고 관련해서는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하게 제 소개를 해보자면요. 저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졸업한 진짜 찐 덕소 출신 강사입니다. 이 동네에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 따라서 다산으로 이사를 가긴 했는데, 덕소에서 한 15년 정도를 살았고요. 와보고 재학 당시 제가 뭐 조금 들쭉날쭉했는데 2학년 때 수학 내신이 한 6등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3학년 때 졸업할 때 그 마지막 수학 시험을 1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한 4등급, 3등급까지 떨어졌었는데 3학년 때는 또 수능은 제가 100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성적이 되게 수직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정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서울대 공대, 아주대 의대, 그리고 카이스트 이렇게 정시로 3개를 합격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애들한테 해주면 뭐 사실 어머님들도 어머님들이지만 애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지금 와보고 1학년을 담당을 했는데요. 사실 국어랑 영어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원래 다들 좀 잘해주고 계셨는데 저는 처음 맡은 거라서 저도 걱정이 많았고 애들도 걱정이 많았고, 사실 어머님들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학생 수 자체가 사실 국어 영어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번에 1등급이 3명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전교 1등, 수학으로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이 둘 다 저희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수업 중에 나온 거라서 다시 들어가야 돼서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예비고일들한테 저는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자기 상태를 좀 점검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 중등 심화도 챙겨야 되고 사실 선행도 챙겨야 되고 둘 다 놓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중등 심화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형을 좀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고등 올라와서 도형 단원 자체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 문제 풀 때 사실은 도형의 성질을 쓰는 것들이 다 중등 도형의 성질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중등을 어떻게 보면 좀 날림으로 하고 그냥 선행만 하다 보면 보통 선행을 하면 고1 1학기 것만 하게 되거든요. 1학기 게 왜냐면 잘 안 되니까 1학기 거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하다 보면 도형이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그다음에 도형 파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제 2학기 때 배우거든요.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도형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좀 놓치지 않게 심화를 잘 다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와보고 기준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덕수고 담당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덕수고에서도 사실 내신을 정말 1등급 받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면 이 정도 선행은 또 똑같이 필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선행을 안 해도 당연히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간다. 당연히 가능해요. 저도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은 아니었고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와보고 같은 학교에서 특히 내신을 따르면 1학년 1학기 때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심화 문제집 풀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때 개념을 시작한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공통수학 1, 2라고 하면 그 지금 교육과정상으로는 수상하거든요. 어머님들 수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익숙하신가요? 아무튼 수상하까지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애가 뭐 수학상을 2번 봤다, 수학하를 2번 봤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수상을 제대로 했다를 좀 하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애들이 막 1번, 2번 풀어본 거 말고 좀 처음 보는 거. 요번에 그 며칠 전에 애들 6월 모의고사 봤거든요. 그거 이제 수상 선행한 학생들 있으면 한번 꼭 뽑아서 100분 재고 한번 풀려보세요. 그거 풀려서 제가 봤을 때 수상을 진짜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최소 한 75점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수상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사실 작년 예비고 1 때부터 저랑 공부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작년에 어느 레벨까지 공부를 했었고 어느 레벨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지금 몇 반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와보고 1학년이 저희 QM 학원에서 A반, B반, C반 이렇게 3개로 난이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A반 학생들이 주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윈터 전까지 그러니까 한 11월까지 수투에서 미적분까지 끝낸 학생들이 거의 A반에 있고요. A반에는 수원 수투 선행 안 한 학생들이 진짜 1명, 2명 대부분 다 수투 이상의 선행을 한 학생들이고요. B반이라고 해도 다 수학까지는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C반이라고 하면 C반 애들이 보통 수상까지 선행하거나 선행 안 한 친구들이 이렇게 좀 분포를 해 있어요. 물론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예외를 빼고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본다고 해도 현행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모의고사 봤을 때 이미 A반 애들은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이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물론 아니었던 애들도 3, 4명 있어요. 한 2등급 나왔던 애들이 지금 많이 올라서 A반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작년 이맘때쯤에 1등급이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B반 학생들도 이미 이맘때쯤에 한 2등급은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C반 학생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 조금 높고요. 이거보다 좀 낮아요. 한 4등급에서 5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5등급, 4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못 버티고 재수를 떠났고요. 너무 어렵다고 떠났고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은 보통 모의고사 한 3등급, 최소 4등급은 나오는 학생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신입생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A반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작년부터 예비고1 탑반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저는 예비고1 수업을 할 때 애들한테 와보고 기출도 미리 좀 풀려보고 모의고사도 풀려보고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부족한 거고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고 훨씬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무겁게 해야 된다는 거 엄청 강조하면서 작년에 좀 시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올해 뭐 1월, 2월부터 되게 사실 수업이 엄청 빡셌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숙제도 많고. 근데 그거를 버티는 애들이 작년부터 했던 애들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올해 처음 들어와서는 되게 당황을 많이 해요. 나 중학교 때까지 나 좀 날렸는데 나 내신 190 몇이고 그래도 그 동네 학원에서 이 정도면 진짜 잘한다 소리 듣던 학생인데 이 선생님 수업 너무 어렵고 시키는 거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나가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은 버텨서 성적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보면 올해 저랑 공부했던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요거부터가 이제 뒤에 정리된 슬라이드가 또 있으니까 그걸로 찍으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비 고1반이 편성이 되면 좀 크게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반으로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 B, C반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A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수원, 이제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수원을 시작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수랑 같이 수상, 고1 과정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반은 수하부터 그리고 C반은 수상부터 시작하게 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반은 이제 메인 진도 7월부터 수원을 들어가고 B반은 수하를 들어가고 C반은 수상을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2월, 그러니까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A반은 수원 수투를 끝낸다가 컨셉이고 B반은 적어도 수원까지 그리고 C반이라고 하더라도 수상학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보고 학교 들어가려면 최소한 수상학까지는 선행이 돼 있어야 된다. 독서고에서도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수상학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드렸던 거 컨셉으로 A반이든 B반이든 C반이든 어쨌든 12월 전까지 수상학까지는 다 마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금 A반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11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모의고사 1등급이 완성되어 있던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기준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애들이 아까 교재 가져가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교재를 좀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보통 가지고 오시는 제가 보통 새벽에 항상 학원에서 1시 이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2시, 3시에 퇴근을 하고 이제 그래서 애들이 질문할 거 있거나 할 때도 저한테 새벽에 되게 편하게 그냥 막 3시 이럴 때 연락이 오는데 물론 자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자고 있을 때 그냥 무시를 하는데 네, 그래서 애들도 편하게 질문을 하고 제가 그 시간까지 항상 좀 교재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뭔가 부끄러운데 제가 이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애들 교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 제가 300문제 좀 중요한 것들 추려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랑 와보고 같은 학교들이 모의고사 기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 변형 문제랑 같이 풀어볼 수 있게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도형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애들이 사실 수상화 통틀어서 1학년 때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약간 특강처럼 제가 정리해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이랑 제가 손필기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되게 열심히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 이것도 뭐 사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되게 짜증내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공부 욕심 있는 애들은 제가 이거 시켜주는 걸 고마워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복수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게 해주셨던 게 자기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대요. 자기가 계속 복습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 문제를 알게 돼서 시험에서 그 문제가 결국 나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확실한 연습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고1부터 와보고 기출이든 모의고사 기출이든 계속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할 거고 거기에서 등급이 딱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계속 피드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학생한테 개별 면담도 하고 또 반별 밴드 운영 관리하면서 제가 사실 애들한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어머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성적 피드백이랑 이런 거 드리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성실해 보이지 않나요? 저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되게 꼼꼼한 사람이고 그리고 애들의 되게 공통되게 하는 말이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진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잖아요.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10몇 년 차이 나는데 너무 예뻐요.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따뜻하게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소개고요.